네, 9월 24일 멤버십 번개 라이브 파트 1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64,000달러 한번 돌파해 내더니 지금 63,000달러 주변에서 살짝 살포시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일주일 동안 8% 정도의 반등세를 보여주면서 상당히 흥미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58,000달러 초반에 자리하고 있었던 게 어쨌든 지금 64,000달러 찍고 63,000달러 위에서 지지를 받으려고 애쓰고 있다라는 거 상당히 반갑고 예쁘고 또 기대를 갖게 만드는 그런 포인트 지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4포인트 오른 54를 기록하면서 중립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살짝 빠졌어요. 지금 57%대 중반으로 내려왔는데 이대로 도미넌스가 고점 찍고 이제 저항 맞고 살짝 빠지기 시작하는 건지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도미넌스가 빠지면서 자연스럽게 알트들이 좀 꾸물꾸물 꿈틀꿈틀 잘 좀 움직여주면 참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건 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 전체를 의미 있는 반등 모멘텀 재료를 불어넣은 인물은 미국 민주당의 해리스 부통령이죠. 이와 관련해서도 여러가지 어떤 분석과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먼저 월가의 투자은행이자 비트코인의 진심인 번스타인 같은 경우에는 해리스는 지난 주말 행사에서 디지털 자산 지원을 언급하며 처음으로 암호화폐 관련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트럼프가 승리할 경우 더 명확한 규제, 지원을 가져올 수 있어서 시장 심리에는 더 긍정적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해리스가 의미 있는 멘트를 날리긴 했지만 암호화폐와 관련해서는 트럼프가 더 명확하고 더 직접적이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당선 이후 시장에 전해지는 긍정적인 임팩트의 사이즈로 놓고 봤을 때는 트럼프지, 뭐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지금 거래되고 있는 암호화폐 현물 ETF의 기관 모멘텀은 지속이 될 것이고, 더 많은 주요 종합증권사가 ETF를 지원하면 유입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준이 제기한 통화 완화 정책과 더불어서 각국 정부의 매도 우려와 마운트 곡스 우려, 또 채굴업 구조 조정 우려, 이런 것 등도 다 마무리가 되어서 비트코인 강세는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비트코인 강세는 이어질 것이다. 여러가지 우려점들 다 해소가 됐고, 비트코인이 이제 반감기 포물선형 랠리에 접어들 수 있을 법한 그런 사이클적인 시기로 또 접어들고 있고, 계절적으로도 4분기 암호화폐의 우호적인 기간으로, 이 시점으로 접어들고 있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에 방점을 찍고 있다라는 점 느낄 수가 있습니다. QCP 캐피털의 경우에는 해리스가 암호화폐 산업 성장 지원을 약속하면서 비트코인은 월요일부터 12% 상승했고 추가 상승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거래소의 펀딩 비율도 중립 이하 수준을 보이다가 정상화되기 시작했다. 이 펀딩 비율 하락에 따라서 베이시스 거래 수익률도 매력적으로 변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시장 전체 분위기 자체가 오 괜찮은데? 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을 통해서 중국과의 대립 구도를 굉장히 선명하게 강조하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재밌는 게 지금 비트코인 해시레이트 주도권이 미국 채굴업체로 이동하고 있는 정황이 데이터를 통해서 포착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크립토컨테 주기영 아저씨가 얘기를 한 건데, 현재 중국 채굴풀 점유율은 55%, 미국은 40%. 미국 채굴풀은 기관 채굴자들 중심인 반면 중국은 상대적으로 소규모 아시아 채굴업체 중심이다. 한 3, 4년 동안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해시레이트가 쭉 반등해온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걸 잡아먹힌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업화되어 있는 반면에 그것도 대기업화, 상장돼 있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다. 그래서 이런 패권 자체가 미국으로 다시 미국 중심으로 세팅이 되게 되면 아주 상당히 흥미로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 특히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선되면 비트코인을 전략 준비 자산으로서 반열에 올려놓을 것이라고 얘기를 해버린 만큼 아주 재미있는 모양새가 펼쳐질 가능성, 특히나 만약에 미국이 비트코인을 전략 준비 자산의 위상을 갖게 만든다라면 중국이 과연 가만히 멍 때리고 있을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럼 1차적으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뭘까? 비트코인 합법화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표면적으로는 비트코인 금지하고 있어도 해시레이트의 55%가 중국이라는 거 생각하면 이거 되게 재밌는, 상당히 아이러니한 그런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이번 주 5대 관전 포인트 코인텔레그래프가 정리를 했는데, 우리가 사실 개별적으로는 다 정리했던 부분이고 라운드업 개념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번 주에 과연 65,000달러 이 저항선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인가. 65,000달러 참 중요합니다. 여기서 올라서 줘야지 이제 2차 박스권 위로 올라서 주는 것이고, 그렇게 새로운 올타임 하이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기본 전제다. 놀아도 이왕이면 65,000달러 위에서 놀아야지 우리 마음이가 평안해질 수 있다.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지금 주간 RSI가 50인데 이게 추가 상승 가능할까? 약간 어중간한데 가능할까? 뭐 이런 얘기죠. 세 번째 관전 포인트, 금리 인하 이후에 위험자산 시장이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추세가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네 번째, 지금은 상승 사이클 강세장 중간에 자리하고 있는데 어떤 흐름을 보여주게 될 것인가? 다섯 번째, 투자 심리가 지금 50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아직은 좀 애매모호하지만 어떤 방향성을 보여주게 될 것인가. 사실은 표현만 다르지 다 고만고만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투자 심리가 살아나야지 RSI가 반등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금리가 인하됐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반등하고 있는 거고, 지금 사이클 강세장 중간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반등 이후에 살짝 조정을 받아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고, 다섯 가지가 사실은 다 연결된 얘기죠. 연결된 얘기인데 이렇게 개별적으로 5대 관전 포인트 라운더 개념으로 바라보시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지난주 디지털 자산 투자 상품 2주 연속 순유입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3억 2,100만 달러가 지난주에 순유입으로 들어왔고, 비트코인이 2억 8,400만 달러 순유입, 이더리움이 2,850달러 순유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이제 5주 연속 순유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매트릭스 포트가 스테이블 코인 상황과 맞물려서 시장이 더 의미 있는 모습을 보일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반등하면서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량도 급증하고 있다. 이건 법정 화폐가 암호화폐 시장으로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7일 동안 매일 편차는 있었지만 올해 초 대비 자금 유입량이 크게 증가했다. 그러니까 올 초여름 대비 자금 유입량이 크게 증가했다. 암호화폐 시장의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이 증가하는 것은 비트코인 상승세가 지속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발행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에 대한 대기 매수 수요로 해석할 수 있다는 점, 플러스 법정화폐가 암호화폐 시장으로 유입될 준비를 마쳤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흥미진진한 국면으로의 전환 직전 단계다. 이렇게로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분석가 더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비트코인 1시간 차트거든요. 1시간 차트에서 대칭 삼각 패턴 리테스트를 성공하게 되면 62,200달러까지 단기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66,200달러 나아간다라는 게 이게 4%, 5% 수준 살짝 반등하는 것 같지만 이 구간 자체가 굉장히 상징성이 큰 구간이죠. 지금 코인글래스 데이터를 보면 65,000달러를 돌파하게 되면 6억 5,100만 달러 규모의 숏 포지션이 청산이 되고,
만약에 62,000달러 밑으로 빠지게 되면 12억 달러 이상 롱 포지션이 청산이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62,000달러 위에서 놀아줘야 되고, 가급적이면 빨리 65,000달러 위로 올라서 줘야 한다. 그래서 이번 주에 아마도 이제 PCE 발표가 65,000달러를 넘어가느냐 마느냐를 가로지르는 어떤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과연 이번 주에 마의 65,000달러 저항선을 지지라인으로 전환시킬 수 있을지,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단기적인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분석가 알리의 경우에는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비트코인이 6만 달러까지 빠졌다가 다시 66,000달러로 빠졌다가 다시 반등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57,000달러까지 되돌림하고 나서 마침내 78,000달러까지 돌파한다면 어떨까? 이건 모든 사람들의 꿈을 망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느낌표를 박아버렸습니다. 이건 정리하면 이거죠. 비트코인이 의미 있는 저항 돌파를 하더라도 이 개미들 털어내기 위해서 이 시장 조작질을 또 거대 세력들이 한다라는 거. 그래서 57,000달러까지 확 빼버리면은 모든 사람들의 꿈을 망치게 되고, 개미들 다 패닉셀 하고, 그렇게 거대 자본들은 또 저가 매수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78,000달러까지 뚫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렇게 새로운 고점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래서 지금 살짝 반등 나오고 또 되돌림이 또 나올 수도 있고, 이런 단기적인 흐름 있잖아요. 이거 일간 차트인데, 일간 차트에서 보여지는 이런 흐름들은 사실 뭐 일상적이잖아요, 암호화폐 시장에서.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담대한 마음이 필요하고, 시장 분위기가 좋은데 훅 되돌림이 나타난다, 이런 거는 상당히 의도적인 사실상의 시장 조작 수준이 아닌가, 그렇게라도 이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을 좀 담대하게 갖고 이제 시장을 바라봐야 하는 그런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분석가 젤레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은 여전히 대규모 하락 확장 외치 안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목표는 9만 달러다. 연내 9만 달러 가능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트럼프가 당선되면 9만 달러에서 10만 달러까지 가능할 것 같고, 이제는 뭐 해리스가 당선되더라도 전고 돌파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일단 대선이 있으니까 10월에 의미 있게 한번 흐름 나와주고 11월 대선 이후로 조금 의미 있는 랠리가 더해진다라면 아주 예쁜 연말연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단기적으로는 뭐 1시간, 4시간 차트, 데일리 차트 이런 거 바라보면 어질어질할 때가 많잖아요. 어질어질할 때가 많은데, 좀 더 길게 이렇게 패턴 사이클 차원에서 바라보면 사실 지금 뭐 조정받는 건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 뭐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겠죠. 2014년에서 2017년,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했죠. 그러다가 반등 나오면 또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도 2021년 4월과 11월 고점 찍고 어마어마한 약세전, 이때 FTX 이 지랄도 풍년이었던 그 가을 하고 나서 어마어마하죠. 작년 1년 내내 반등하다가 4분기 때 거의 막 와우 난리 났었고, 올해 1분기까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이제 고작 여기 살짝 흔들린 겁니다. 그래서 과거 패턴을 보면은 요걸 지금 향해서 이제 가게 되지 않을까? 근데 이건 숫자가 좀 과하긴 하네요. 50만 달러. 물론 언젠가는 될 겁니다. 될 거고, 기관들과 뭐 패밀리 오피스 같은 이런 큰 자본들이 얼마나 의미 있게 이 시장에 진입하느냐가 이런 것들을 가로지르는 굉장히 큰 이벤트가 될 텐데, 조금만 더 이렇게 줌아웃해서 전체 시장의 패턴적인 사이클 흐름을 바라보면 지금 아주 흐름 괜찮다, 이렇게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기대되는 게, 블랙록은 진짜 비트코인의 진심이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만드는 그런 소식도 더해졌습니다. 이번 SEC에다가 비트코인 현물 ETF 수정안을 제출했는데, 코인베이스에다가 고객 출금 요청을 12시간 안에 처리해야 한다, 이런 요구사항을 적시를 한 겁니다. 코인베이스 커스터디는 고객 또는 대리인의 요구를 받은 뒤에
12시간 안에 커스터디 계정에서 공개된 블록체인 주소로 암호화폐 출금 처리를 해야 한다. 12시간 처리를 해야 한다는 걸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지금까지 조금 문제였죠. 너무 느려 터진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코인텔레그래프가 설명을 하는 게, 블랙록의 이번 수정안 제출은 코인베이스의 ETF 물량 관리와 관련한 업계 우려 때문이다. 투자자들은 코인베이스의 비트코인을 매수했다라는 온체인 증명을 제공해달라고 요구해왔다. 이게 실제로 ETF를 사면 그거에 해당하는 만큼의 실제 비트코인 매수가 이루어졌는지 온체인으로 증명해라. 그리고 우리가 팔면은 그때그때 이체를 해라. 12시간 안에. 뭐 이런 얘기를 지금 블랙록이 나서가지고 교통 정리를 한 겁니다. 되게 지금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래 명확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더 선명하게 만들기 위해서 되게 진심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엿볼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에 대해서 에릭 발추나스가 의미를 잘 설명을 하는데, 블랙록은 자체 블록체인 노드를 운영하면서 매일 밤 코인베이스 프라임 지갑 주소에서 비트코인 잔액을 가져와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IBIT가 보유한 비트코인의 유효성을 검사한다. 기관 고객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보여줄 수 있지만 스팸 공격 우려로 전 세계에다 공개하지는 않을 것이다. 블랙록은 수탁자와 함께 보유 자산을 보관하는 500개 ETF를 가지고 있고 수십 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이 작업을 수행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블랙록과 다른 ETF 발행사들은 미국 어드바이저들의 신뢰를 받고 있는 것이다. 괜히 블랙록의 ETF가 인기가 있는 게 아니고, 괜히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가 가장 인기 있는 게 아니다. 블랙록은 이런 거 되게 확실한 기업이야 라는 걸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 이번에 블랙록이 직접 아이씨 진짜 이렇게 할래? 하면서 이제 코인베이스 조진 거죠. 정말 지금 되게 재밌는 상황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블랙록은 정말 큰 기관 자금이 엄청 빡세게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이미 들어오고 있고 더 가속화돼서 들어올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단단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 뭐 그런 점들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금융 제도권 대기업들 가운데 거의 뭐 세력급 자본으로 평가받고 있는 곳이 블랙록이잖아요. 그래서 뭐 좋게 말하면 뭐 시장을 어떤 선도하는 리더 역할을 하는 곳, 뭐 나쁘게 말하면 뭐 조작을 하는데 가담을 하는 건지 뭐 어쩐 건지 뭐 이런 얘기도, 비판도 가능하고, 어쨌든 블랙록이 이렇게 진심을 다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얘네 진짜 진심이구나. 비트코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지금 유행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구나. 뭐 이런 점들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